내가 ADHD 같다 라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다행히 ADHD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약을 처방했을 때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서는 분명히 ADHD가 맞아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 폼을 만들어서 링크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ADHD가 스스로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업무할 때 집중이 안 되고 실수가 많아져서 고민이에요. 보고서 쓰다가 SNS하고 미팅 중에는 딴 생각하고 학창 시절부터 이랬는데 이제야 ADHD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단받고 치료하면 나아질까요? 회사에서 이런 걸로 병원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네요. 요즘 ADHD가 여러 매체에도 나오고 유명인들도 진단받는 과정들은 이제 방송에도 좀 나오고 그런 영향인지 내가 ADHD 같다 라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직장인분들이 실제로 ADHD 증상을 겪고 계실 때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생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도 좀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게으르다, 이제 성실하지 않다,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많고요. 마무리를 해서 넘겨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못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신뢰를 좀 잃어버리기가 쉽고 또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저하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화할 때 보면은 이제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못 듣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같은 자리라든지 의사소통을 할 때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르고 끼어든다든지 불필요한 갈등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화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들이 돌아간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분명히 얘기를 듣고 지시사항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다시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ADHD에서는 한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증상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ADHD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약을 처방했을 때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서는 분명히 ADHD가 맞아야 돼요. ADHD가 아닌 분한테는 약을 처방한다고 해도 그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지 않지만 진단이 분명하다고 하다면 치료제를 복용을 했을 때 굉장히 전후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ADHD 증상이라고 이미 단정 짓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진짜 ADHD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ADHD 호소인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명칭하기도 하는데요. 그분들이 보면은 비슷한 증상인데도 다른 정신과적인 기저질환 때문에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예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인지 기능에 2차적으로 영향을 줘서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집중이 안 된다, 일이 느려지고 멍하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 성인들에서 진단되는 ADHD는 없던 증상이 성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증상들을 진단만 못 받고 있었을 뿐이지 쭉 연결이 되어 오다가 진단을 최근에 받는 거라서 그런 증상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 그렇다고 하면 ADHD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 항정신성 의약품이라 그래가지고 관리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약물이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쉽게 처방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방을 하게 되는데 ADHD가 아닌 분들이 마치 잘못 알려져서 공부 잘하는 약, 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쉽게 복용하시려고 하는 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들을 통하기도 하고 뇌파 검사도 최근에는 좀 하기도 하고요. 메인은 일단은 ADHD에 해당되는 주요 증상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장애를 유발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고려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병원 프로토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검사들은 아닙니다. 우선 이제 ADHD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신과적인 진단이 아니라는 배제 진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신과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유무를 일단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면담들을 거쳐서 증상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신환인 경우에 뭐 한 30분 이내에 약 처방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게 평생에 걸쳐서 이것 때문에 계속 고생했었는데 이게 병이었군요 하면서 아, 이게 치료제가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좀 비슷하게 갈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기죠. 회사 내에서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생겨서 해명을 요청받았다든지 그랬을 때 뭐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증상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야 할 때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치료가 되는 질환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병이 어떻게 비춰질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증상보다도 치료 이후에 만족도가 높은 정신과적인 증상에 해당되거든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얼른 가까이 있는 정신과 방문하셔가지고 진단 받으시고 치료를 좀 시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에는 정신과가 뭐 이런 도심 같은 경우에는 코너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정신과들이 어떻게 다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제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정신과에 와서 약 복용하고 관리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증상 겪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이걸 내가 먼저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나만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진단받고 치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